자, 이제 162페이지에 거기 총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제 우리 시험 범위 12문제 나오는 파트의 법률입니다. 법 이름이 길어요. 거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얘가 만들어진 재정 배경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선계획 후개발로 바뀌었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 이러면서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통화했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의 용어 정의를 딱 보는 순간 읽기가 싫어져요. 1번부터 딱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란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써있죠. 읽으면서 스무스하게 확 막 와닿지 않죠. 와닿아? 머리 똑똑하신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디란 말을 썼냐면 광역계획권이란 말을 썼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모르겠죠. 두 번째가 도시군 계획이란 해놓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괄호에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한다. 그리고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구분한다. 이걸 읽으면서 처음 읽는 사람이 이걸 읽고 이해가 되겠냐 말이지. 이게. 3번 읽으면 이제 쓰러집니다.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뭐 이제 뭐 어떤 읽긴 읽었는데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그냥 글씨인 거야. 네. 이게 머릿속에 뇌가 안 박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단 법 이름이 전국토에 제일 중요한 단어 이 국토란 단어예요. 전국 토지를 줄여서 국토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뭘 짠대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라? 이용. 그럼 계획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건지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계획에 안 맞게 이용을 하면 법률로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국당 중에서 용어 정의부터 할 건데 한 문제가 무조건 이상 나와요. 일단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한을 대상으로 할게요. 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국가가 짜는 계획이라고 해서 국가계획이라고 그래요. 국가가 짜는 계획이니까 뭐예요? 국가계획. 그리고 이제 도시를 우리는 명칭을 정할 때 여기 지역을 관할한다 이런 말 써요. 내가 만약에 영등포구 경찰이야. 그럼 내가 영등포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관할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등포구청 경찰인데 이 사람이 강남구에 술 먹다가 막 둘이 싸우는 게 있어서 막 말려가지고 잡았어요. 그럼 갑자기 강남구청에서 저희 관할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때려요. 그럼 괜히 잡았잖아. 막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관할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관할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내가 관할이 아닌데 내가 거기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관할 범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단위를 도시라는 단위로 해놨어요. 여기는 도시다, 여기는 도시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은 건데 그게 2개 이상의 도시가 됐어. 그럼 지역적으로 넓다죠. 넓다니까 무슨 단어 써야겠네? 광역.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해요. 2개 이상 도시일 때. 근데 한 개의 도시마다 짜는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니까 무슨 계획? 도시계획. 근데 계획을 짤 때 우리가 일단 방향부터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맞냐? 집행부터 하다가 방향 잡는 게 맞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방향부터 잡아요? 집행부터 해? 그럼 기본적인 방향 잡고 집행에 따른 관리 들어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도시 기본계획을 짜놓고 그에 맞춰서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걸 짜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조금 더 큰 계획으로 봐야 돼? 기본계획. 그럼 기본계획은 관리계획한테 야 이렇게 짜라고 지침을 주는 거겠네. 그럼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짜야 되죠. 근데 이 도시계획은 여기서 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 짜 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도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국가계획에. 근데 여기 도시계획은 여기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맞아야 되네. 국가계획이니까. 그럼 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도 맞아야 되고 국가계획도 맞아야 되죠. 그럼 만약에 이 계획이 안 맞으면 이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틀린 부분을 발췌해서 타당성에 맞게끔 고쳐라. 그걸 우리는 타당성 검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 검토를 우리 국가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시점은 누구 바뀔 때?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그래서 몇 년마다. 그래서 타당성부터 나오면 항상 5년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5년마다 하겠지 이렇게 하면 돼. 예. 그럼 이제 요 계획인데 우리가 그럼 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입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죠. 시골은 아니잖아요. 그럼 인천은? 인천을 우리 인천 직하시라고 그래요? 인천시라고 그래? 인천광역시라고 그러죠. 근데 왜 인천광역시냐면 옛날에는 직하시였는데 인천의 옆에 군을 하나 먹었어요. 혹시 옹진군 들어봤어요? 강화군 들어봤어요? 땅이 어디가 큰지 아세요? 강화 엄청 커요. 강화군을 먹고 인천시가 있죠. 그럼 몇 개 도시예요? 2개 도시잖아. 2개 이상이면 무슨 단어 써요? 그게 광역시라고 그러는 거야. 인천광역시라고 그래. 부산은 부산 직하시가 아니죠, 이제. 부산은 기장군을 먹었어요. 기장군을 합치면서 뭐예요? 2개 이상의 도시가 묶여버린 거잖아. 그럼 부산 뭐예요? 광역시. 울산은 울주군을 먹었어요. 울주군을 먹으니까 뭐예요? 울산 광역시. 제 말 이 드신 거예요? 대구는 뭘 먹었을까? 달성군을 먹었어요. 그래서 달성군을 먹으면서 대구 광역시라고 그래. 근데 대전하고 광주는 안 먹어요. 근데도 광역시라고 그래. 인구 100만 이상일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광역시로 승격이 된 도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라고 했는데 특별시, 광역시 이런 말 자꾸 쓰니까 이제 좀 이제 옛날에 정치경제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나 때는 정치경제인데 사회라고 그러나? 정치경제도 배우시나요? 했었어요? 정치경제면 저랑 나이 대가 비슷한 거예요. 정치경제 배웠었거든요. 정치경제, 사회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배울 때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오는데 그 서울시 옆에 경기도 가면 수원시도 있고 양평군도 있어요. 서울시 옆에 양평군이 있고 밑에 수원시가 있어. 수원시는 도시예요? 도시 아니에요? 도시야. 양평군은? 아닌 것 같지만 양평군도 도시예요. 양평군도 도시로 넣어야 군도 도시로 넣어. 소규모 도시인데 도시로 넣는데 사람들은 양평군은 그럼 계획을 안 짜는 줄 아니까 여기다가 도시계획 그러면 군은 안 짜는 줄 아니까 여기다 군을 넣어요. 군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이제부터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명칭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했었는데 5년 전부터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요. 그럼 도시가 어디냐? 그 관할구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행정 조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진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 맨 위에 계신 분이 그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밑에 국가사무총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국무총리. 국무총리 밑에는 각 부서 있어요. 부서. 우리나라가 16개 부처인가?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도 있고요. 국방부도 있고 여성부, 노동부 있고 보건복지부도 쭉 있죠. 근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부서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장을 뭐라고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크게 중앙정부하고요. 이 사람 누가 뽑았지, 이 사람? 우리가 선출한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각부 장관들 딱 뽑은 거잖아.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 뽑은 관의 장이다 해서 중앙관서의 장 이렇게 해서 이 책에 계속 나와요. 중앙관서의 장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을 단위로 나눌 때,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 이 지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이렇게. 그럼 우리 서울 뭐라고 하죠? 특별시. 서울이 커요? 경기도가 커요? 경기도가 18배 커. 땅땡이가. 근데 서울 인구는 얼마죠? 980만, 70만 정도 되고 이 경기도가 1,500만인가 그럴걸? 1,200만인가? 서울 인구가 옛날에 더 많았는데 지금은 경기도로 많이 빠져서 인천 뭐라고 하죠? 광역시. 인천 여기 이러고 뭐라고 하지 이거? 경기도. 여기는 강원도. 여기는 충북. 여기는 충남. 여기는 전라북도. 여기는 전라남도. 여기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국 8도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여기로 쭉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해서 대전 뭐라고 하죠? 광역시가 있어요. 여기 광주 광역시가 있고 여기 부산 광역시가 있고 여기 울산 광역시가 있고 대구 광역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 하나, 광역시 몇 개? 6개. 그리고 전국 8도의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옛날에 노무현 정권 들어설 때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 뭐였냐면 행정수도 이전이었어요.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어디로?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행복도시 만들겠다가 슬로건이었었어요. 그분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헌법에 불합치됐어요. 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거는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헌법에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얘는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게 됐냐면 수도권 이전이 국가 중대사입니까? 경미한상입니까? 그렇지. 국가 중대사를 논하고자 할 때는 국민적 의사합의 없이는 결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내 의견을 들은 거예요? 본인 공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 헌법에 불합치 판결을 판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헌법재판소 판사가? 9명인데 5대4로 이겼어요. 불합치 판결로 이겨버렸어. 그래서 수도권 이전하는 게 무산됐어요. 무산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행정 조직만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어디로 옮기겠다고? 충청도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막 보다 보니까 연기군이 있어요. 연기군. 충청남도 연기군 언저리에다가 새로 도시를 좀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충청남도 연기군 쪽에다가 새로 도시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여기를 옮긴 거야. 이렇게. 옮겼는데 이게 정부가 직할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충청남도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정부가 직할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종합청사인데. 그죠? 그럼 충청남도지사 관리하기 좀 애매하니까 얘는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시키면서 시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1,000만 원인가 공모했었어요.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1,000만 원을 탔어. 세종이라고 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세종 특별자치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특별자치시 하나랑 특별자치도 하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광역시하고 특별시 말고 도 단위는 너무 땅이 크니까 뭐로 나눴냐면 시하고 군으로 나눴어요. 시하고 뭐? 군. 시하고 군. 시하고 군. 이렇게 나눴어요. 시하고 군으로. 그래서 도 밑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시하고 군.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뭐예요? 뭐 일산, 동구, 서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하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걔네들만 나와.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책 읽다 보면 안 익혀 이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선생만 좋고 막 그래요. 나중에 책은 안 보기 싫은 거야. 그럼 저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잘 보세요. 서울특별시장을 누가 뽑죠? 서울시민이 뽑죠.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사람을 뽑았어. 스스로 다스린다 해서 자치죠. 자치의 단체의 장을 뽑는 거예요. 근데 서울특별시는 또 이렇게 25개의 구로 돼 있어. 또 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군대 그 2개 이상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시군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치단체장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치단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됐어. 그럼 여기 그러면 중앙정부 밑에 서울 뭐가 나오겠네? 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역시 몇 개? 6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가 있고 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얘네 둘이 없었었어요. 근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없어져 버리고 제주시, 서귀포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특별시는 25개의 뭐로 나눠져 있어요? 구로 돼 있어요. 구. 그리고 광역시, 인천 같은 경우는 계양구, 동구, 서구, 남구에다가 옹진, 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강화, 군, 구하고 군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없어 그게. 기초자치단체, 얘는 기초자치단체 역할도 하고 광역자치단체 역할도 둘 다 해. 그래서 얘는 허가권자라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다 해요. 얘는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막 이래. 그리고 하나 더, 도는 아까 시하고 뭐로? 군으로 나눠져요. 근데 혹시 시 중에서도 같은 애들 중에서도 좀 튀는 애도 있죠. 선생님이 6명인데도 좀 튀는 애들 있잖아. 그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50만 이상이 되는 순간 나 혼자 관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야 네가 좀 여기 좀 관리 좀 해주면 안 될까? 해서 여기다가 야 내가 구를 하나 더요. 그럼 이건 우리가 뽑은 거예요? 관에서 뽑은 거예요? 관에서 뽑은 사람을 관선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강남구청장이랑 송파구청장이랑 노원구청장은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아. 그래서 얘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우리가 뽑잖아.
우리가 도장 찍잖아. 투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은 구청장이라 자치구청장이에요. 근데 여기 시 중에 수원 같은 경우에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이에요. 그럼 몇만 이상이네요. 50만 이상이니까 큰 시죠. 그래서 대도시라고 표현해요. 법에서. 50만 이상이면 뭐라고 부른다고? 대도시는 구를 둘 수 있게 해놨어요. 구를. 이걸 우리가 뽑았어요? 수원시장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비자치구라고 그래요. 그럼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권선구라고 있어요. 혹시 성남 아세요? 성남? 성남시 먼구라고 그러죠? 분당구, 수정구 뭐 있죠? 구 있잖아. 그럼 얘네도 인구가 얼마 이상이라? 50만 이상이라. 그럼 부천시도 90만인 거죠. 부천시 뭐 있어요? 원미구 있고 뭐 또 있지. 뭐 소사구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무슨 시? 대도시라고 그래. 근데 의정부시 봐. 의정부시 인구 31만인가 그래.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정부 바로 위에. 남양주시도 50만 안 됐죠. 얘는 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구 있는 시가 있고 구 없는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 있는 시,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부르겠다? 대도시. 그래서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의 시장이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좀 많이 줍니다. 결정 권한도 줘버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대도시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 이상일 때?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얘네들 중에서 도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땅덩이가 큰 놈이 하나 있어요. 어느 놈이 땅덩이가 크죠? 야, 이 땅이 너무 크다, 여기. 이 5개 중에. 땅덩이가 너무 크네. 도가 너무 커요. 내가 이따 지도 보여줄 거야. 지도 보여주면 놀래. 서울 땅이 클 것 같아요? 의정부시가 클 것 같아요? 서울이 커요. 서울이 커요? 양평군이 커요? 양평군하고 비슷해요. 가평군은 서울보다 더 커. 군인데 더 크다고 땅이. 이봐. 지도 안 봐서 그래. 지도 보고 나면 양평군 이렇게 컸어? 나중에 놀래요. 근데 지도를 보고 나면 당연히 이해돼요. 야, 이렇게 큰데 인구가 없어? 땅값이 안 오르게 생겼네. 서울시 이렇게 작은데 인구가 900만이야?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네. 왜? 수요자가 많으면 뭐야?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얘도 도시고 얘도 도시고 얘도 도시고 얘도 도시인데 얘를 도시라고 하기는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럼 얘를 도시라고 하자. 그래서 얘네들을 도시라고 해. 그래서 여기 특별시부터 특광, 특시, 군 이걸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전부 다 특광, 시군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너무 길어서 제가 이하 특광, 시군이라 합시다라고 약속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부를 때 그럼 이 사람 끝날 때 뭐로 끝난지 보세요. 얘 뭐야? 시, 얘 뭐야? 시, 얘는 시, 얘는 도, 얘는 도. 그러면 시, 도지사네. 얘네들을 줄여서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시도지사라고 해요. 그럼 시도지사는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익숙해지면 돼. 제가 계속 반복할 거야. 한 10대 번 할 거야. 근데 안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도지사라고 한다고 5명을. 그리고 여기 이 사람 구청장이죠. 우리가 뽑았잖아요. 자치구청장이죠. 근데 이 구청장은 뽑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구청장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이죠.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여기 군은 도의 군이죠. 얘는 광역시의 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라고 할 때 특광, 특시, 군 할 때 군은 이 군을 말하는 거예요. 요 군이 아니라고. 요 군이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가로 열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라고 써 있었던 거야. 아까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다시 좀 이따 읽을 거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특광, 시군을 뭐라고 부르고? 도시. 근데 이 군 할 때 요 군이 아니라고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시장하고 군수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을 줄여서 뭐라고 하면 되겠네?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해요. 그래서 시군구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시군구청장, 이 사람은 뭐예요? 시도지사.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말로 중앙행정기관장.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하고 무슨 정부로? 지방정부. 우리나라 자치제도 도입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중앙정부 기관장들이 있고,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서 여기 시 뭐라 불렀죠?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요 5명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시군 구청장이라고 그러면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에요. 여기 성남시 밑에 부천시 밑에 있는 구청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달 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이 만났어요. 그럼 팔달 구청장이 충성! 이래요. 네. 왜? 잡아요? 수원에 있는 팔달 구청장 있죠? 윗분이 수원시장님이죠? 누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구청장. 나하고 급수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름이 같은 구청장이어도. 얘는 주민이 선출하신 분이고, 이거는 그냥 개인 친분으로 지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비자치구청장이 안 나와요. 앞으로 공법에서 내가 구청장이라고 그러면 다 어디 구청장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된 거죠? 네. 그럼 자, 요걸 이제 도시라고 하는데 그럼 연습해봐야지. 얘네들 줄여서 시도의사, 얘네들 줄여서 시군구청장. 그럼 시군구청장 윗사람이 시도의사, 시도의사 윗사람은 국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계획은 어느 분이 짜야겠네요? 국장. 맞죠? 근데 도시계획은 누가 짜야 돼요? 그러면 도시라고 할 때 누구 빠지는데? 그럼 도시계획은 누가 짜요?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도시계획 누가 짜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짭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정리하면 한 번 더 복습했는데 안 되면 이거 사람도 아니라고. 자, 봐요. 자, 여기 왼쪽에 누구 있었죠?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하고 그 다음에 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됐고. 여기 특별시 밑에 구로 나눠져. 25개 구예요. 그리고 광역시는 구하고 군. 그리고 이제 얘는 세 분이 안 돼요. 얘만 된다고 그랬죠. 도는 시하고 군으로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시, 군, 구. 얘는 시, 도. 얘는 국장. 얘래, 이분들은.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도시 그러면 어디예요? 그러면 특광, 특특시군을 도시라고 한다. 여기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고요?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고 했더니 또 군은 안 짜는 줄 알아서 도시계획 안에 살짝 뭐 넣었어요? 군. 도시군 계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짜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게 되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도시 그러면 뭐 나와야 돼? 바로 안 나와? 빨리? 도시 그럼 어디라고요? 특광, 특특, 시군. 이게 바로 입에 튀어나와야 책이 빨리 익혀요. 한 줄이야, 한 줄. 한 줄 반이 써 있는데 그걸 읽고 있으면 눈 아프잖아요. 그래서 특광, 특특, 시군 넘어가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답게도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관할구역을 이렇게 묶었구나.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해가 빨라요. 자, 참고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전국 지도인데, 자, 여기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1번 보이죠? 저 1번이 뭐예요? 서울특별시예요. 요 2번이 인천광역시고요. 요 3번이 대전광역시예요. 요 위에 있는 게 세종시예요. 세종 뭐라 부르죠? 특별자치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7번이 광주광역시고 요 6번이 부산이에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예요. 요까지는 됐죠? 여기 강원도, 경기도, 오른쪽이 충북, 왼쪽이 충남인 거 알죠? 그리고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에요. 전북이 땅이 제일 커요. 산이 산악지대라. 경북 뭐 이런 거 있잖아. 생시골. 그리고 여기 제주도를 뭐라 부르죠? 제주특별자치도. 1번 이거 지워버려야겠는데. 그럼 일단 현재 요 상태가 우리 지도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보다 경기도가 엄청 크잖아. 그래서 확대하면 이게 이제 세분화 시킨 거예요. 그 안에 세분화 시킨 거 보면 확대한 거 보여줄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위로 보면 바로 남양주, 의정부,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 뭐라고 하죠? 가평군하고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땅덩이 봐봐요. 서울이 더 작아요. 그리고 양평군, 여주, 엄청 크죠? 그리고 밑에 평택, 안성까지. 평택, 안성까지가 경기도권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서남부 그러면 평택이에요. 서쪽이 가장 남, 평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충남 이렇게 나오고 왼쪽에 당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쭉 내려가면 대전 보이죠? 대전 보이고 밑에 여기 광주 보입니다. 광주. 그리고 여기 부산, 울산, 그리고 대구.
나머지는 다 시하고 뭐로 나눠져 있어요? 군으로 돼 있어요. 그걸 확대하면 일단 국가가 있고 전 국가가 있고 국가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 나눠졌죠. 광역자치단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방정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서울 보시면 서울 여기 이렇게 보면 20몇 개? 5개의 구로 돼 있는데 현재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송파구예요. 송파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주거 지역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집값도 제일 비싼 데가 송파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죠. 그래서 송파, 강남, 서초예요. 그래서 여기 강남구 이쪽 라인에 상업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여의도동이 상업지역이 많아요. 여기 도심이에요. 중구하고 종로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여기가 도심이에요. 그래서 1도심, 2도심, 3도심에서 여기가 CBD, YBD, GBD라고 그래요. 그래서 2030 서울시 도시계획 플랜에 그게 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여기 강동구 쪽으로 가면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남시하고 경계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하남시의 땅의 80%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근데 하남시에 아파트 되게 많이 졌죠. 미사지구랑 막. 그럼 뭘 풀었다는 얘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만든 도시예요. 여기 강서구 가시면 여기 마곡이라고 있죠.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 풀어가지고 만든 도시가 마곡지구예요. 상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포구에 상암 거기도 개발 제한 구역 풀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더니 내륙에는 없어. 그러니까 외곽을 좀 풀어가지고 신도시 만든 거예요. 은평 뉴타운이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은평구 맨 끝머리 가면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거기 풀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했어요. 은평은 뉴타운인데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에요. 은평만. 그럼 이제 여기 서울인데 서울 옆에 인천 있죠? 인천 보시면 강화군 땅덩이 봐봐. 이렇게 커요. 부평구 뭐 남동구 있고 있는데 구는 작은데 여기 더 크죠? 그리고 인천 뭐라고 그래? 광역시. 여기 광역시 보세요. 대구는 무슨 군을 먹고요? 달성군. 울산은 울주군이 엄청 커요. 울주군 먹으면서 광역시 된 거고 부산은 여기 기장군을 먹은 거지. 근데 여기 광주하고 대전은요. 군이 없어요. 구로만 돼 있어. 이렇게. 구로만. 네. 군이 없는 광역시도 있어요. 응? 외우는 거 아니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러지 마세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주변에 이렇게 크구나. 이 경기도권이. 경기도권 중에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수원이 제일 많아요. 이게 조그만 땅에 120만 명 살아요. 수원이 1등이에요. 인구로. 2등이 어디예요? 고양시. 고양시가 2등이에요. 예. 지금 110만까지 갑니다. 얼마 전에 조정 대상자 해제됐죠. 그럼 해제되는 순간 거의 또 아파트 사러 달려들 거야. 난리도 아닐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쪽에 하남시가 작잖아요, 구리시랑. 근데 남양주시 엄청 크죠. 옛날에 이렇게 됐어, 남양주시가. 근데 남에 있다가 남양주 위에서 북양주라고 하는데 북자 뺀 거지. 예. 근데 여기 의정부시가 껴있는 거야, 순간에. 예. 그래서 여기 구리시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구리시가 못 커요, 너무 작아서.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 엄청 크죠. 양평하고 가평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 라인으로 가면 시흥, 안산, 광명인데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일부하고 이렇게 여기를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고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은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그래요. 신도시는 어디만 나와요? 성장 관리 권역만 나와요. 그래서 파주 운정 신도시, 양주 신도시, 고양 신도시, 김포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화성 동탄 신도시, 평택 신도시예요. 이게 다 성장 관리 권역일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이런 데 가는 신도시가 안 나와요. 자연 보전 권역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데 땅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려면 이런 데다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근데 그런 근거 없이 뭐 사람 이런 거 현혹돼서 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기 전에 물어봐야 돼? 사고 나서 물어봐야 돼? 사기 전에. 예. 여기가 이제 강원도인데 여기 다 군으로 돼 있고 시군으로 돼 있죠. 예. 그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전부 다 전라북도도 이제 시군으로 시군 다 시군입니다. 근데 제주도가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여기 남제주군도 있고 북제주군 있죠.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딱 자르면서 위에는 제주시, 밑에 서귀포시예요. 그래서 제주공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쪽에다가 제2국제공항을 놓은 거예요.
에어로브로 안 가고 여기 어디로? 성산읍으로 왔어요. 섭지코지 있는데. 또 대화 안 된다 또. 뭐 그러고 있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서 얘는 제주 무슨 시? 제주 무슨 도? 특별자치도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승격하면서 얘는 보세요. 면하고 읍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이 없고 얘가 시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장우수 구청장이 하는 일들을 얘네 둘이 다 해요. 그럼 나중에 건축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는 누가 해야 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되고,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장이 해야 되니까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이 특특시군구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냥. 시군구가 할 일이 시군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군구가 할 때 꼭 앞에 특특이 붙어 있어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세종하고 제주도는 시군구가 할 때 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도시 할 때도 일로도 나오고 일로가 왔더리 갔더리 자꾸 나와. 근데 단어도 길어. 그러니까 책 읽다 보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얘가 왜 들어왔는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사진 봐놓은 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또 더듬으면 돼요. 그럼 이제 도시 개념은 끝났으니까 설명할 거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도시 개념 중에서 또 보기 싫은 거 나왔죠. 자, 일단 2개 이상 도시를 묶었다 할 때 아까 광역도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계획을 짤 때 이 2개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2개를 묶어야 되니까 묶은 거를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 2개, 여기 요거랑 3개가 있었다. 근데 요거 2개를 이렇게 묶었대요. 여기 묶으면 이걸 광역 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 계획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뭐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향 제시할 때 짜는 계획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방향을 제시할 때는 넓게 제시해야 돼요? 아주 좁게 제시해야 돼? 그래서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는 계획들은요, 전부 다 방향성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 제시하는 게 방향 잡는 계획입니까? 세부적인 거 잡는 게 방향 잡는 겁니까? 기본. 그래서 기본이란 말 들어가면 다 방향 잡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짜는 계획이 있고 상세하게 짜는 계획이 있어요. 어느 게 방향 잡는 것 같아? 종합. 그래서 이 세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방향 잡는 계획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는 다 풀려요. 저 문제 빨리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광역, 기본, 종합. 저 단어가 딱 보인다. 그러면 이거 방향 잡는 거다. 그럼 여기 광역계획권에 방향 잡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무슨 계획 짜면 돼요? 광역 도시계획 짜면 되죠. 그럼 광역 도시계획 정의가 뭐예요? 그럼 어디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1번 봐보실래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써있잖아.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안 외워도 되잖아. 근데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외우고 앉아있는 거고, 이해된 사람은 당연하지. 광역계획권의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시험장 가면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를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로 시험에 나왔어요. 광역시의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의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162페이지 아까 1번 하던 거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1번. 그럼 이제 2번 가볼게요. 2번은 도시군계획 써 있죠? 자, 그럼 이제 도시군계획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도시계획인데 군도 짠다라는 거 알려주라고 여기다 군자 붙인댔죠. 그럼 도시군계획은 어디에서?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 군. 그럼 어디에? 특광, 특특, 시, 군의 장기적인 발전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뭐하고 뭐로 나누어진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한번 봐볼게요.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어디에? 특광, 특특, 시군. 군할 때 아까 무슨 시의 군은 빼요. 그래서 가로에 광역시의 관할구역 군은 제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군은 제외하고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된 거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 예를 해볼게요. 자, 이봐요. 자, 이 단어 봐봐, 단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어디에? 도시, 특광, 특특, 시, 군에 방향 제시하는 거, 집행하는 거.
개발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무슨 계획의 지침이 되겠네?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써 있겠죠. 정의예요. 난 정의 만들어낸 거예요. 예.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한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4번 이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여기 봐요. 자, 광역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에 안 써 있죠. 기본이란 말도 안 써 있죠. 종합이란 말도 안 써 있죠.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 집행계획입니다. 이 세 글자가 안 나오면 집행계획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추상적 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 구체적 계획인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도시니까 도시가 어디야?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그 관할하는 지역에 어떻게 토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고 개발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집행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정해놔야 되니까 뭐 나와야 돼? 용도, 지역 나와요. 그걸로 안 되니까 용도, 지구 나오고 그걸로도 안 돼서 만든 게 용도, 구역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을 정해놨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입니다. 최소한 뭐는 깔아놔야죠. 도로, 학교, 공원, 무슨 시설 설치해야 돼? 뭐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계획을 짜서 설치하겠다라고 결정이 딱 되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다가 결정이 딱 되면 도시군계획 시설 이렇게 불러요. 결정이 딱 되는 순간.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에 막 난개발이 막 될 것 같으면 여기 지역만 묶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탁 묶어서 거기만 개발을 다시 계획을 짜요.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특정한 지구를 묶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개발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심지 안에도 인구가 부족하면 새로 도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마곡지구라고 그랬죠. 마곡이 개발제한구역을 뭐해서 풀어서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 한 거예요. 근데 혹시 잠실 재건축이라고 그러죠. 잠실 기존에 있던 저층 5층짜리 아파트 싹 밀어버리고 고층으로 옮겼죠. 정비사업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사업이? 정비사업이에요. 도심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도 있네. 사업이 몇 개네요? 이 세 개를 어느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에 있는 거잖아. 그럼 도시군계획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은 몇 가지예요? 그러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개를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래. 왜냐면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땅 갖고 있는데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개발하는 거는 개발행위고요. 얘가 하는 건 공익 사업이야. 그럼 만약에 두 개가 부딪혔습니다. 이 공익이 우선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우선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 계획에 짜놓은 데 맞게끔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짠 사람이 이분이잖아요. 이분한테 가서 허가받고 하는 걸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그래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여기는 이런 용도로 쓸 거예요 라고 다 정해놨어요. 그럼 나는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라는 제도를 개발행위 허가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언더스탠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도시군가의 내용인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보고 저걸 내가 외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나도 하기 싫은데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는데 선생님만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왜 도입했는지 잘 보여줄게요. 제가 아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다 이 말 썼죠.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갖고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 지을 때 주택은 지을 수 있어. 근데 규모도 제한을 해놨어. 건폐용적률로. 60%하고 200%로. 그러니까 내가 100평 있으면 60평까지 지어서 3층까지 지라 이 뜻이에요. 이 제한이. 근데 이걸로 예를 들어서 나는 용적률이 뭐 200, 500%니까 나는 20층 짓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포공항이 바로 옆에 있네. 못 올라가게 해야 되죠. 근데 용도지역으로는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고도 제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용도지구 중에 고도지구 갖다 탁 붙여버려요. 요 땅만 고도지구 묶어버리면 애들이 올라오다가 못 들어가죠. 기존에 있던 행위 제한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뭘로 안 되니 용도지역으로 규제를 못하니까 더 만들어낸 걸 용도지구라고 그래. 한번 따라해. 지구. 몇 개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9개, 9개. 용도지구 9개 있어요.
그래서 9개의 용도지구로 기존의 용도지구 위에다가 부가적으로 지정해서 기능을 강화 또는 완화하겠다 만든 게 용도지구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 막 퍼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이게 도시 개발을 좀 제한하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오고요. 요거 시가화가 너무 무질서하게 될까봐 일정 기간 좀 묶어놓자라고 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나와요. 도시 안에 산들 있죠, 산. 그러니까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못하게 묶어놓은 걸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그래요. 저 바닷가 가면은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근데 그 주변에다가 공장하면 됩니까? 안 되겠다. 이거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묶어버려요. 그동안 규제가 너무 규제가 셌던 거를 좀 풀어주겠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또 정해요. 그래서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용쓰리 제도라고 그래요. 뭔 쓰리? 용쓰리. 용쓰리. 제 용띠거든요. 그래서 공포 강의하는 건가? 용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를 도입해 놓고 거기다가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 건축물 제한, 건폐율 규모 제한, 용도 제한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로만 써야 되니까 개발행위 하는 사람은 이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해라, 허가받고 해라. 이분한테 허가받으래. 그래서 개발의 허가권자 이분인 거예요. 허가권자 외워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네. 그 도시군 계획은 누가 짜겠네요? 그럼 당연히 누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입에 익숙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분명히 처음 오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처음 제가 이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용어 안 했잖아, 그분들. 이게 앉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이제 따라하세요 그러면 특광, 특극, 시군 여러 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입에서. 한숨 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한숨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남들한테 표시를 하는 거야. 의사표시를. 행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거든요. 그 도달주의 내 귀에 들리면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다시 한단 말이야.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진도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 기본 강의할 때 했던 거 다시 들어오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할 수는 없잖아. 난 여러분을 모시고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지 오는 사람 데리고 계속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찍 오는 사람이 장땡이야. 그래서. 자, 경기도랑 인천이랑 서울이 악수하고 있습니다. 3개를 묶었어. 몇 개 이상을 묶었네? 그러면 얘는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계획권을 묶어놓고 여기서 계획을 짜면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근데 아까 한 개의 도시의 방향 설정하는 거는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나와요? 관리계획이 나와. 야, 인구가 지금 30만인데 야, 50만으로 만들면 안 될까? 라고 짰어요. 50만으로 늘리려면 무슨 지역을 늘려야 돼요? 주거지역을 늘려야 되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공업지역을 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업지역도 늘려야 되죠. 기존에 그럼 농림지역을 뭘로 바꿔야 돼요? 도시적으로 바꿔야 돼. 그럼 무슨 계획을 짜야 되겠네? 조금 전에 아까 용도지역 지정 변경하는 거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야겠네. 그럼 기본 계획에서 짜란 대로 관리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여기 농림지역이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도시적으로 바뀌었어. 용도지역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바뀌기 전에 땅을 샀어야 돼요? 바뀌고 나서 샀어야 돼? 근데 바뀌는 거 전에 어떻게 알아? 모르죠? 저는 알 수가 있긴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과 나왔잖아요. 박사를 도시계획 박사 받았거든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땡땡시 계획을 짤 때 같이 들어갔었어요. 들어갈 때 이건 좀 얘기하면 그런데 동영상이라 서약 썼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발설을 할 경우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뭐 그거 관련된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얘기를 못 해요.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짠 사람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옆으로 올라왔다가 얘기를 못 해요. 예. 근데 그거를 안 쓰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건 맞는 거잖아요. 예. 국가 공무원들이랑 같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추정할 수는 있어요. 왜? 용도 지역을 바꾸려면 도시군 관리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절차를 하고 있으면 바뀌는갑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기초조사란 거예요. 토지 측량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왜 측량을 하지 여기? 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우리는 그걸로 추정을 하는 거지 확정이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왜? 계획을 짰다가 승인이 안 돼버리면, 결정이 안 돼버리면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리스크가 큰 만큼 돌아오는 것도 달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약간 조금 더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겠다. 근데 확정되진 않았어. 그 리스크를 나는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수익이 더 높아야 되는 거야. 다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가면 이미 다 안전한 정보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하이 리스크야. 안전 리스크지.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낮은 거예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요 내용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건데, 보세요. 자, 관리 계획이라는 걸 짜는 거는 무슨 계획을 보고서? 기본 계획. 그럼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줄게. 얘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기본 계획이죠. 앞에 있는 광역도시 계획이거나, 그럼 무슨 계획은 따라만 가면 돼? 관리 계획. 관리 계획은 따라가면 돼. 이게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관리 계획도 있죠. 요거에 맞춰서 용도 지역 바꾸고, 요거에 맞춰서 지구 지정하고, 요거에 맞춰서 기반시설 설치하고, 요거에 맞춰서 신도시 개발하고, 이거에 맞춰서 도시 정비 사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얘 보고 토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 보고 토지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 계획을 보지 않고 얘를 보고 하니까 늦은 거지 이미. 그래서 어느 시에서 이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라고 공청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공청회 자료를 갖고 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무슨 시가 이런 계획을 짜서 바꾸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기본 계획 공청회 할 때 할 수 있어요. 기본 계획. 그래서 관리 계획 내용이 아까 전에 말했던 용도 뭐예요? 지역, 용도, 지구를 뭐 하겠다. 지정하고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로 안 되니까 또 나온 게 용도, 구역인데 얘는 몇 개 안 돼요. 얘는 20개고 얘는 9개잖아요. 근데 얘는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써. 그냥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보 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까지 해서 용도 구역이 5가지예요. 그리고 기가 아까 뭐였지? 기반시설, 도로를 설치, 정비, 개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무슨 사업? 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가는 거. 이걸 줄여서 용계, 기도, 지, 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용계, 기도, 지, 입. 용한테 계기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갔네. 용계, 기도, 지, 입이라고 그래요. 다시 해볼까? 용이 뭐예요? 닭도 3초는 기억하는 닭도. 닭도 3초는 머리 박고 좀 이따 다시 또 박는다는데 닭은.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한대요. 개도시수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개도시수라고 그래요. 개도시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입이 뭐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용계, 기도, 지, 입 돌아갔네 해서 5가지, 6가지 총. 이거를 어떻게 내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내요. 그럼 여기 중에서 지문을 4개 넣은 다음에 아닌 거 하나 살짝 넣어놓고 고르세요가 시험 문제야. 제가 왜 앞글자 딴 거냐면 이거를 다 읽으면 저 좀 이따가 순차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용계, 기도지, 입 들어갔네 6개 기억나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랑. 우리 신호예요. 신호. 내가 신호를 딱 보내면 수신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용계, 기도지, 입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도시군 계획에서 여기가 서울시라는 도시인데 서울시라는 도시에 어느 지역은 건물이 되게 높고 어느 지역은 높고 낮고 막 이러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용도 지역 때문에 그래요. 용도 지역 때문에.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녹지 지역이냐에 따라 여기는 개발이 안 됐죠. 녹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야 이거 필요에 따라 고도지구, 방화지구 일려서 지정한 걸 용도 뭐라고 하죠? 지구. 용도 지구도 나와. 네. 그 다음에 저기 끝에 외곽이 개발 못하게 개발 제한 구역도 묶어버려요. 서울시 외곽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리고 용도 지역 용술이 나왔죠? 네. 그럼 뭐도 깔아야지 이제? 기반시설.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46개의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부터 해서 한 46개의 시설을 설치하겠다. 무슨 계획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구도시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개발이 안 된 지역 있죠. 무슨 사업하면 되겠네? 도시개발 사업. 구도시인데 오래됐네 이거. 정비해야겠네? 정비사업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특정한 지역을 좀 약간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싶어. 난개발 막으려고. 특정한 지구를 묶어. 지구 단위계 구역. 지구 단위계 구역 묶어서 개발해요. 규제가 너무 강해서 개발이 안 됐던 지역 있죠. 규제를 뭐 해줄 테니. 최소화 시켜줄 테니까 야 여기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묶어서 완화해 주겠다. 용도 지역 도시군 관리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럼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없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말 있나? 없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없죠. 뭐 단계별 집행 계획.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답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답으로 나오는데 한번 볼까? 몇 회의 문제네요? 23회.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찾는 거야.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은 맞추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얘가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따라하라고 하는 거구나를 아시면 돼. 시컷 따라하면 따라해놓고 내가 왜 따라했는지 몰라요. 예. 좀 전에 용계, 기도, 지,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아닌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용이 뭐지, 용이?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지가 뭐죠? 지구 단위계. 용도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시가 조정 구역이에요? 시가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있었나? 답 1번. 그럼 자격증 한 달에 샥 날라. 답 1번인 거죠. 제가 문제 풀 때, 풀기 전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없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하거나 변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개발행위 파트 가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한 문제 더 풀 건데 이 문제 맞추면 신동이야. 야, 10분 만에 기출문제 2문제를 맞췄어. 이게 신동입니다. 예, 신동. 자기가 신동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 신동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해볼게요.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 즉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만 고르라는 거예요. 몇 회 문제예요? 이렇게 4년 전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도시제한공원구역이면 용도구역이 있었죠. 얘는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골라야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었나? 또 나왔잖아.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들었죠? 예. 도시개발 사업 있었나요? 예, 골라야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있었잖아. 그러면 누구 빼고? 니은 빼고. 그럼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 몇 번? 신동. 벌써 2문제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점심 먹고 나면 이거 못 풀어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는 건데 내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봐두시면 돼. 오늘 이거 답을 맞히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다 맞히면 여러분 천재야, 천재.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 중에서 용도 지역 도시군 관리 내용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야? 162페이지 4번 있죠, 4번. 4번에 도시군 관리 내용 박스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했던 용계, 기도, 지, 입 그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을 할 때, 요게 요번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어느 특정한 일부를 지정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도시란 하나의 도시인데, 도시를 다 개발해요? 개발할 땅이 정해져 있어? 거기에 일부를 지정하는 거야. 일부를. 도시공계 수립 대상 지역이 전부예요? 일부예요? 여기는 기능을 좀 내가 완화해 줄 테니까 많이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능 증진을 해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을 뭐 이쁘게 개선해서 양호하게 개발하려고 지어하는 구역을 뭐라고 불러요? 지구 단위 구역이라고 한다. 여기 정의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해놓고서 이거 뭘 말하는 거니? 또 답을 찾는 게 지구 단위 기출문제였어요. 됐고, 그럼 이제 기반시설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기초 강의할 때 용어 정의를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1월 달에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르게끔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기반시설 좀 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